Hey yo, this is Vivo Trouble Representation Crew. 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담의 서동기 변호사. 서지연 변호사.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또다시 2주 만에 찾아뵙는군요. 저희를 기다리다가 지치셨다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창 보이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발연기 그만할게요. 아, 네. 아주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 할 때마다 뭔가 연기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을 그대로 꽂고 있어. 처음으로 NG 나오나요? 아니, 처음부터 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내추럴을 추구하는 방송이니까요.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더 글로리 열풍에 편승해서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그 학교 폭력 관련 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 나가는 유튜버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약간 좀 되게 코웃음 칠 만한 조회수가 아, 그래요? 저희를 만족하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더 글로리 시즌 2에 편승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곧 나오니까. 예, 이제 곧 네. 나오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예. 학교 폭력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 또 그- 최근에 예, 그 예. 국민들의 약간 공분을 공분을 샀죠. 산 예. 사건이 있었죠. 이제 학교 그렇죠. 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가해 학생은 좀 이제 처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냈고 또 피해 학생이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슈가 크게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폭력의 신고부터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인 신수경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예.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한번. 길게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뭐 요즘에 이슈됐던 그 사건 때랑 지금이랑 또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된 절차가 몇 번 개정을 거쳤는데요. 지금 현재로선 그래요. 만약에 학교 안에서 학교 내외에서 그 학생을 상대로 이런 폭력이 발생을 하면 그 학생이 이 내용을 이제 117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신고를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학교에 이제 우리 예전에는 학주라고 불렀던 인성교장 선생님이나 학주. 요새는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쪽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학교 안에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기구가 열려서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목격한 학생도 있겠죠. 다 조사를 해요. 확인서도 받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안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를 그대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위원분들이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로 올라간 서류 외에 뭐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또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출석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동석을 해서 사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그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5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고의성, 지속성, 파해의 정도, 반성 뭐 하나 빠졌는데 심각성. 그렇죠. 심각성. 오, 잘하시네요. 심각성. 그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요 5가지 요소들을 이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로 조치를 합니다. 서면 사과에서부터 강제 전학까지 조치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여기까지가 1차적인 기본 절차고요. 그럼 만약에 그 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쪽은 어떤 조치 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 쪽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이거는 중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피해 학생 쪽에서는 또 한편으로 아니 이렇게 경미하게 처분할 수 있나 할 수 있잖아요. 두 쪽 모두가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은 일원화가 돼 있는데요. 행정 심판을 거치시거나 행정 소송을 거치실 수 있어요. 거기 내용에서 뭐 내용 그렇겠죠. 처분을 취소해달라, 혹은 처분을 조금 높여달라, 이런 것들을 행정 심판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처분을 높여달라는 것도 그것도 가능해요. 피해자 쪽에서는 행정심판에서 그 부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 너무 경미하게 처벌받은 맞아요. 것 같을 때 이제.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 행정소송 때도 변호사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체계적으로 이제 그쪽 이제 위원분들이나 판사님들이 보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이번에 그 이슈됐던 그쪽 사건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건이랑 다르게 이게 학교 폭력 사안들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구는 게 이 내용들이 이제 생기부라고 하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입시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든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게 가해자 쪽이겠죠. 그런데 학교 폭력 사안은 만약에 이렇게 조치가 나오면 지체 없이 그건 기재를 해야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행정심판 끝날 때까지,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요거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이 조치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됐던 사안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집행정지를 요청을 하고 소송을 계속 끌면서 뭔가 이렇게 좀 기재가 늦게 되고 전학 조치가 늦게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견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불합리한 부분일 수 있는데 또 억울한 가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조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연히 법에 존재하는 제도를 변호사가 활용하는 걸 가지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들도 법률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당사자로 직접 처분이 이거 너무 경미합니다라고 다툴 수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진 않지만 가해자 저 애가 이걸 불복을 해가지고 취소를 한다고 그걸 뒤늦게 들으면 화가 나죠.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내겠습니다 해서 참가 신청을 하면 그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막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참가 신청 부분들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본인의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단 참가 신청을 예, 참가 해보는 게 신청을 좋겠네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학교폭력 전문가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그 지난번에 제가 학교폭력 1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간혹 물론 이제 법망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긴 해도 하늘의 그물이 아무리 성긴 것 같아도 궁극에 그걸 빠져나가는 거 없다고 했거든요. 예. 저는 그냥 이 말씀만 드렸는데 편집자님께서 친 이거 도덕경이라고 그 각주까지 달아주셨어요. 전 도덕경에 나온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도덕경 좀 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멋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학교 폭력은 굉장히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피해 학생한테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정신적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공분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저희 유수다 TV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아이콘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왜요? 착하게 살아야 아, 왜요? 돼요. 너무 약간 좀 책은담 같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저희 유수다 TV를 청소년분들이 시청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항상 권선징악이 사실 뭐 진부하긴 해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걸 항상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쵸. 저는 지금도 읽고 있어요. 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게 실현되는 걸 많이 목격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그 시간의 문제일 뿐. 됐던가요? 엄청 잘 됐던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제가 시간에 드릴까요? 아니,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웠어 그게. 네.